산으로 들어오니까 몸이 푸고 나는 10분만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3시간 동안 걸어서 백두대간의 허리를 넘어왔습니다. 여기는 충청도 괴산 땅입니다. 우리가 출발한 게 정선 6.6개월이었습니다. 소백산맥 허리를 넘어온 셈이죠. 우리 머리 위에 지금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 여의도가 걸려 있습니다. 여기는 길과 물과 지도, 그리고 사람들이 나갈 길,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지도지. 우리는 김정호들이 저 지도를 그렸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저거를 그렸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. 저 지도의 남쪽 저 복잡한 해안은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. 그래서 북쪽, 백두산 쪽은 좀 지금하고만 오차가 있는 거죠. 이것을 저분이 발로 걸어다니면서 온 국토를 보고 그렸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. 걸어다닌다고 해서 저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. 절대로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저분은 무슨 특별한 측량 기술이나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전국의 지리적인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많은 집단들이 그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조직을 작동하고 운영시킬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 백두산 꼭대기에서부터 또 신우주에서부터 내려오는 봉수대가 서울 남산까지 연결되는 수백 개의 봉수대를 다 그려놨어요. 그건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인데, 그럼 군대 내부에서 군사기밀에 속하는 지리정보를 김정호에게 제공해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거는 발로 다니면서 그릴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그런데 김정호라는 사람은 매우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조직과 인력과 그런 기술을 작동시킬 수 있었는지는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이분은 마포에 살던 분인데, 서울 마포 지금 한겨레 신문사 있는 데 있죠. 군도 거기에. 말이죠. 그 밑에 살았대요. 박원이가 뭐 집은 없대요. 알았어요. 신문사만. 그런데 이분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에 최한기라는 신분이 높은 선비가 있었는데, 최한기의 문집에 보니까 김정호에 대한 그게 한 줄 나와요. 김정호 걔는 어렸을 때부터 지리적 감각이 뛰어났고 매일 같이 멀리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 애였다라고 써놨어요. 우리가 참 놀라거든요. 조그만 놈이 멀리 갔다 오는 걸 좋아하는 애였다. 딱 그렇게 한 줄만 써놨어요. 딴 말은 없어요. 최한기는 매우 학식이 높고 지혜가 높은 선비였는데, 그런 분이 또 김정호 같은 신분이 낮은 분을 어떻게 유심히 관찰했던 말이에요.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대원군이 저분을 잡아다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했다는데,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겁니다. 물론 그 기록이 없을 뿐더러 대원군 시대에 대원군 자신이 많은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지도를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김정호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만일 김정호가 군기를 누설한 죄명으로 사형을 당했다면은,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의도 목판본 있잖아요. 그걸 다 압수해서 어떻게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, 그 목판본은 또 보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또한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나는 저 지도를 볼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고향이 아닌 남의 고향, 타양에 가서 그 타양을 그려서, 세상의 타양의 모습을 그려서 그것을 자기의 고향으로 만들려고 했던, 만인의 고향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. 저 지도는 김정호의 선배인 김경준이라는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. 김정호보다 훨씬 선배가 되는 분인데, 그분이 쓴 산경표라는 책을
철학적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린 책입니다. 아까 처음에 제가 산경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국토를 산과 물의 그 원리를 이렇게 써놨어요. 산은 한 갈래에서 시작해서 천 갈래, 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산이고, 물은 천 갈래, 만 갈래가 한 갈래로 모이는 것이 물이다라고 써놨어요. 이것이 산과 물을 이해하는 그분의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산은 한 갈래라는 것은 물론 백두대간을 말하는 거겠죠.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우리 국토의 등뼈, 여기서부터 천 갈래, 만 갈래의 산이 펼쳐지는 것이다. 물은 천 갈래, 만 갈래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산이 만 갈래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 만 갈래로 흩어지는 사이마다 물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. 그 물은 만 갈래가 한 갈래로 합쳐진다는 것이죠. 그것이 자연을 이해하는 그분의 기본적인 틀인 것이죠. 그러니까 산과 물이 같은 것이고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.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그 같은 철학을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해낸 지도입니다. 나는 저걸 볼 때마다 저렇게 많은 고울들에게 어떤 그 보편적 원리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써 우리들의 타향을 자기의 고향 안에 편입시키는, 그러니까 타향 위에다 고향을 건설하는 사람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공부도와 제가 쓴 소설은 남의 그 타향에다 고향을 건설하려다가 거듭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. 그 실패하면서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대가를 치르면서 거듭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써놓은 것입니다. 앞으로는 거기서 좀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, 타향의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써볼까 합니다. 오늘 내가 존경하는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 앞에서 그 밑에서 그 타향 얘기를 하고 고향 얘기를 하니까 참 감격무량한 느낌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즉석에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, 오늘 우리가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. 이제 그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,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잘 들릴 것 같은데요. 그냥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김용호 고산자 이거를 나와서 선생님 반갑습니다. 저희 김정호 고산자 선생님이 대동여지도 어떻게 보면 소설로 치면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문학부에 수련 달에서 반갑습니다. 고산자 선생님의 저기 대동여지도도 이 문학적으로 보면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중에 대하소설을 참 좋아합니다. 이제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작가분들이 대하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고, 또 개인적으로 좀 역량도 어떻게 보면 좀 대하소설 쓰실 만한 작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선생님, 저기 고산자 선생님을 존경하시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도 나중에는 원 훗날이라도 그런 대동여지도 같은 대하소설을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요, 대하소설을 쓸 생각이 없어요. 근데 여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권짜리를 서너 권을 쓰면 끝나는데 그 대하를 쓰고 있으면 그거 다 못 쓰고 끝나면 어떡해요? 그래서 대하를 쓸 생각이 없어요. 미안합니다.
나이가 젊은 작가들, 한 40대,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, 여생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써야 되겠죠. 이 대동여리도 같은 대하 드라마를 쓰고 싶은 그 허영심은 나한테 있습니다.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. 그 지도를 보는 거로 만족해요.